골다공증으로 가기도 하고 구멍이 송송 우울감을 낮춰주는 언제 먹어야지 효과가 좋고 언제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반갑습니다.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. 이번 주제는 출산 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 5가지 그리고 언제 먹어야지 효과가 좋고 언제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영양제 복용 시간까지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자, 우선 출산 후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 첫 번째는 바로 칼슘제입니다. 엄지맘도 이렇게 칼슘제,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? 자기 전 부활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죠. 잘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까먹지 않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시간은 뒤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. 여러분, 칼슘제는 진짜 출산을 한 산모들은 꼭 드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우리 아이에게 나의 모든 칼슘, 나의 혈액 이런 걸 다 보내서 아이가 만들어줬잖아요. 그럼 이제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엄마는 내 뼈 구석구석에 칼슘이 다 빠져서 진짜 더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골다공증으로 가기도 하고 구멍이 송송 이 골밀도 자체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칼슘을 잊지 마시고 출산 후에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우리 출산 전에도 챙겨 드시고요. 출산 후에도 꾸준히 챙겨 드셔야 되는, 어쩌면 여성분들은 정말 이 계속해서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이름하여 철분제입니다. 네. 제가 지금 광고하는 거 여러분 전혀 1도 없고요. 전부 다 내돈내산 엄지맘이 직접 먹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철분제에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, 우선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공복에 드셨을 때 메스껍거나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시간을 좀 바꾸셔가지고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밥을 먹고 나서 그 이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. 아까 칼슘과 마찬가지로 태아에게 피를 다 보내줬고 또 출산하면서 출혈량도 엄청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어떤 산모분들은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 수혈을 해야 될 정도로 내 몸에서 피가 많이 출산 중에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. 이후에 우리가 정말 음식을 철분에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먹냐? 미역국밖에 없죠. 그래서 미역국 많이 드셔야 돼요. 근데 정말 많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해진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출산 후에도 여러분 꾸준히 바로바로 이렇게 철분을 좀 챙겨 드실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. 철분 고르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동물성 철분이냐 식물성 철분이냐 이렇게 나누더라고요. 저는 지금 현재 먹고 있는 브랜드가 동물성 햄철이에요.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뭔가 내 몸에 좀 더 흡수가 잘 되고 그 함유량이 좀 더 나에게 최대한 많이 흡수가 되는 그런 걸 전 좀 따지면서 골랐어요. 이게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약사님 모시고 같이 영양 성분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. 보시면서 약사님과 함께 더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엄지TV에서 라이브쇼 모셨던 우리 약사님, 요 편 한번 보고 오세요. 다음 세 번째로 출산 후에 꼭 챙겨 드셔야 되는 영양제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. 저는 이 비타민 D 지금 드롭 타입으로 물 마실 때 똑똑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먹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. 여러분들 비타민 D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? 그쵸. 우리가 이제 햇볕을 보면서 이 광합성을 해야지 만들어지는 게 비타민 D라고 하죠.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하는 것은 바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더하기 뭘 또 하냐면 우울감을 낮춰주는 이 행복한 기분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출산 후에 호르몬의 변화로 내가 우울감에 빠졌어요, 산후 우울증이 왔어요 라고 한다라는 건 우리가 햇볕을 많이 보거나 비타민 D 영양제를 잘 섭취하셔가지고 이러한 걸 좀 예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햇볕을 보면서 광합성을 할 때 전부 다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. 하루에 30분 이상 내 몸에 70% 정도가 노출된 상태에서 선크림이나 이런 선블록 제품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치 양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상 요즘에 햇볕을 그렇게 많이 보지도 못하고 또 본다고 해도 얼굴은 선크림, 몸은 추우니까 막 여기저기 껴있고 그러니까 거의 광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간편한 제품으로 꼭 출산 후에 여러분들 면역력을 높이고 나의 우울감도 개선할 수 있는 비타민 D 챙기시기 바랍니다. 다음 네 번째는요, 바로 오메가3. 네, 오메가3입니다. 엄지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메가3를 네, 구비해 놨는데,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먹지 않았던 영양제예요. 근데 뭐 혈행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메가3를 산모분들이 드시거나 출산 후에 엄마들이 드시는 이유는 이 모유를 통해서 내가 먹은 영양소들이 아이에게 가잖아요. 우리 아이 뇌를 만드는데 똑똑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믿거나 말거나 어차피 나에게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제인데 내가 모유수를 해서 우리 아이에게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? 일석이조, 그쵸? 그래서 여러분 오메가3도 우리가 출산 후에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소에 제가 넣어봤습니다. 다음 다섯 번째는 바로 유산균입니다. 저는 아이와 함께 유산균을 먹는 이 제품을 보여드렸는데 유산균을 잘 드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유산균과 이렇게 관련 있는 뭐 요거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섭취해 주실 걸 권장드립니다. 출산 후에 변비로 시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제 주변에도 출산 후에 그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 전 며칠 동안 먹지도 못했고 진통도 겪었고 출산 후에 바로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가지 못하고 죽과 이렇게 간단한 음식들만 먹다 보니까 일주일 이상을 변비로 고생했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변비를 겪는 동안 배가 정말 아프고 꼬이고 괴롭냐, 그런데 변을 못 보는 거냐, 아니면 나는 변비인지도 모르고 아주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며칠 동안 변을 보지 못했구나, 이게 굉장히 다른 거래요. 계속 불편하면서 그 배변감은 느끼는데 변을 잘 보지 못하는 변비와 배변감조차도 없는 변비는 이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차이가 있는 거라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매일매일 화장실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기적으로 건강한 변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매일매일 화장실 가야 된다라는 거에 강박증을 갖지 마시고 건강한 패턴으로 건강한 변을 보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거나 면역력도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셔가지고 유산균 장이 건강해지면 또 면역력이 높아지잖아요. 네, 꼭 챙겨 드실 영양소 5가지 중에 마지막 유산균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영양분들을 어느 시기에 하루 중에 언제 내 몸에 들여놔야지 효과를 발휘하고 좋은 겁니까?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. 사실은 그냥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드시면 돼요. 그런데 매일매일 어차피 드실 거면 이왕이면은 이 영양제들 간에도 상호 간에 맞지 않거나 상호작용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만 좀 피해가지고 드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엄지맘이 영양제 드셔야 되는 방법들과 시간을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식전에 드신, 공복에 드시면 좋은 영양제 첫 번째는 바로 유산균입니다. 왜냐하면은 유산균이 공복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담즙이나 그러니까 식후에는 막 위장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다 소화를 시켜버려서 균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공복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한 소화작용이 지금 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영양소들, 유산균들이 다 죽는다든지 장까지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든지 위산, 담즙 이런 걸로부터 좀 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식전에 유산균을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철분이에요. 이 철분을 언제 드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철분을 칼슘하고 함께 드시게 되면은
이게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철분은 환상의 짝꿍이 비타민이에요. 그래서 오렌지 주스랑 드시면 더 좋고요. 철분과 비타민 C, 비타민 영양제는 같이 드시면 오히려 더 잘 흡수가 돼요. 그런데 철분과 칼슘이 같이 만나게 되면은 이게 조직을 분개시켜가지고 이 둘 다 영양소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철분을 아침에 드셨으면 칼슘은 자기 전에 드시거나 이렇게 아침, 저녁으로 좀 시간차를 두시고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분을 공복에 드시는 경우에 좀 빈속에 울렁거린다. 저는 그래요. 그러는 경우에는 좀 민감하신 거거든요. 그래서 식후에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다음으로 이게 출산 전에 임신 준비 과정부터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는 게 또 엽산이잖아요. 지금 엄지 TV를 보고 계신 산모분들께서도 엽산 섭취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 엄지 TV 커뮤니티 이 채팅방에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엽산을 지금 임신 6주인데 전혀 안 먹었어요. 저 어떡해요? 큰일 났어요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큰일 났어요.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안 좋아요. 라고 말씀드렸어요. 참고로 엄지맘은 임신 6개월까지 엽산을 사놓고 먹지를 못했어요.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그래도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. 물론 드셔야 돼요. 권장 엽산량이 있습니다. 출산하시기 전까지도 계속 드시지만 출산 후에도 엽산을 챙겨 드실 때 그 권장량을 드시는 게 좋아요. 그런데 이왕이면 그 엽산을 공복에 드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. 만약에 내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엽산이 빈속에 들어가면 우액해요 라고 하시면 역시 너무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편할 때 드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점심 식후에 낮에 드시면 좋은 게 이제 비타민 군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비타민은 하루 중 언제 드셔도 돼요. 그런데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비타민 예를 들면 저 이런 B 컴플렉스 이런 것들은 낮에 좀 힘을 끌어올리셔야 되는 이 시간에 내가 먹겠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좀 더 기억도 날 것 같고 실제 좀 더 힘을 내는 데에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낮에 비타민을 먹자라고 하는 거고요. 꼭 굳이 저는 낮에 안 먹을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, 저녁 언제 드셔도 상관없는 영양제입니다. 그 다음 이제 저녁 식후에 드시면 좋은 것들이 비타민 A, D, E, K. 네, 요 비타민들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합니다. 그래서 저녁 식후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면 자는 동안의 역할을 잘 해내어서 훨씬 몸에 더 많은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굳이 저녁에 이렇게 챙겨 드실 필요는 없어요. 하지만 이왕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먹을래요 라고 하신다면 저녁에 드시는 게 조금 더 권장을 드리는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메가3라든지 칼슘, 마그네슘 이러한 것들도 주무시기 전에 드시면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 내 몸에서 이 영양소들이 다 흡수가 되고 다음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힘을 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들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침, 점심, 저녁 꼬박꼬박 챙겨 드시기 힘들다라고 하면 기억하지 마시고요. 다만 칼슘하고 철분하고는 떨어뜨려 놓자.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엄지맘이 알려드렸던 출산 후에 꼭 드셔야 하는 영양제 5가지 꼭 챙겨 놓으시고요. 언제 먹으면 좋은지까지 잘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건강한 몸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런 정보들은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요 아래 오셔서 엄지TV 카페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질문이나 여러분의 사연들 남겨주시면 엄지TV에서도 열심히 소통해가지고 또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